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떤 하루였나요? 지수가 오르면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수가 올랐다고 해도 사실상 크게 체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일단 오늘 하루 증시가 어땠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의 경우는 1.36%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2.2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 변동성이 꽤나 있었던 하루였어요. 이제 1% 넘게 갭 상승으로 출발을 했던 국내 증시가 상승분을 오전 중에 거진 다 반납하는 모습들을 보였었습니다. 거진 다 반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2시 반이 넘어가면서 다시금 이 낙폭을 만회해주며 마감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자,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개별 종목, 개별 계좌를 분석을 하고 다양하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종목들을 담고 있는, 여러분들의 종목을 담고 있는 시장 분석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거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도 차분하게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전에 제가 지수와 환율의 연동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국내에선 가장 중요한데,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어떤 흐름을 보였느냐? 12시를 넘어가면서부터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죠? 당연히 원달러 환율도 마찬가지의 이치로 원화가 강세를 보이는 요인이 되었어요. 장중에 이제 그래서 1319원까지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왜 어떤 이유가 있을까? 같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주식시장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화두에 오르고 있는 영국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해가지고 12시 넘어서부터 굉장한 강세를 보였어요. 12시 넘어서부터 이렇게 강세를 보인 요인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내용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고스란히 원달러 환율로도 작용이 되며 증시가 다시금 반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영국 일단 최근에 금융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을 많이 시키던 국가였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감세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떨었어요. 인플레이션 기조가 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대되는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감세안에 대한 우려감들을 가지고 좀 우려감들이 꽤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감세안 철회에 대한 소식이 일단 좀 들려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장중에 좀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영국의 BOE, 중앙은행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BOE가 연기금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채권 매입을 단행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장중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후 들어서 시장이 다시금 강세를 보였다. 파운드화가 강세를 보인 내용,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내용. 이렇게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을 많이 했는데, 이 공급망에 대한 불안 리스크가 이어지다 보니까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감도 굉장히 컸던 국가입니다. 에너지난. 그죠? 가스대란 뭐 이런 것들. 근데 프랑스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어요. 11월 전까지 이 에너지난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당연히 좀 아무 근거 없이 한 말은 아닐 테니까 기대감이 좀 유입이 될 수 있던 내용, 우려감이 좀 해소가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생겼다는 내용, 이런 유럽발 호조로운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또 해석을 할 때 같이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이슈 하나하나에 민감한 상황이다. 뭐 어제는 3% 떨어지고 오늘은 3% 오르고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지금 주식 시장은
주요국들,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주요국들 이슈 하나하나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일희일비하는 시장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시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어느 한쪽에 베팅을 강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그 누구도 강하게 베팅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일희일비하는 그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앞날 내일 증시가 어떨지 내일 모레 증시가 어떨지 변동성을 예측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장중 변동성도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 증시가 항상 어떤 변동성이든 보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인지하고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갈 줄 알았지. 이렇게 갈 줄 몰랐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다시 올라올 줄, V자 반등이 나올 줄 몰랐을 거란 말이지. 오늘만 하더라도 이런데. 오늘뿐만이 아니죠. 사실 근래 들어서는 계속 그래왔었다 보니까 어제도 큰 폭의 하락 출발을 하였지만 모든 하락폭을 만회하고 상승 마감을 하기도 하였었고, 이 변동성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언가 섣불리 예측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같이 체크하면 증시랑 함께 체크하시면 좋겠다 생각되는 내용이, 우리 주린이 분들은 사실 환율도 크게 체크를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환율은 네이버에만 쳐도, 그리고 인베스팅닷컴 같은 데 치면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환율은 항상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감산에 대한 내용과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국제유가가 상방으로 쭉 갈 것이냐, 다시 하방으로 꺾일 것이냐, 이 변곡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해서 증시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는 내용, 저는 이 두 가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우리가 뭐 CPI라던가 뭐 고용지표라던가 이 경제 지표들도 당연히 체크를 해야겠죠. 이제 FOMC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금리 인상의 폭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시장이 왔다 갔다 움직일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경제 지표를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감 증시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